한 가지는 이제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햇볕 정책 설계사에게 듣는다 그랬는데 저는 설계사는 아닙니다. 설계사는 그 DJ 대통령이셨고 뭐 그때 저를 뭐라고 하는데 상담력, 자문력 정도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하세요.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햇볕 정책의 의의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가장 합리적인 톤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관심과 이해의 대상이 된 정책인데 우선 터미놀로지 말을 만들었어요. 선샤인 폴리시라고 하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퍼져 있습니다. 태양 정책 중국처럼. 이것도 큰 의의입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10년 동안은 남북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한 이런 정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의의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정권하고 상당히 넓은 협의가 가능했던 그런 정책 노선이다. 의미가 크죠. 그 다음에 남북 경색에 대해서 실제적인 성과에 상당한 업적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부터 금강산 관광에서부터 의의가 상당히 커요. 햇볕정책의 의미라는 것은 제가 그때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고. 저 개인 생각은 제가 안보보좌관을 한 거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인데 그때 저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을 안 바꿨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평화번영정책이라고 바꾸지 말고 햇볕정책 2기라고 했더니 좋지 않았는가. 근데 이름을 그때 바꿨고 평화번영정책이라는 특색이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의 정책도 전부 평화번영정책입니다. 이 햇볕정책 같은 그런 정치적인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튼 여담입니다. 햇볕정책 기원을 보면 조금 놀랄 일이 있습니다. 처음 발의한 게 누군가? 냉전의 제1전사라고 하는 펠레스입니다. 존 퍼스코 펠레스가 1952년, 3년 이때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그때 북진 통일 하겠다고 퓨전하지 말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를 달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사적인 통일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북진 통일도 오고 가면. 그럼 어떡하냐? 경제를 빨리 건설해가지고 경제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 통일의 추진력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은 펠레스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이미 50년대 초에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구나 하고 생각한 거고 그 대안이었고 그 다음에 햇볕정책의 기원을 보면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경제가 상당히 빨리 자라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게 미트라니가 데이빗 미트라니 같은 사람이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기능주의적인 국제 정치에서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데이빗 미트라니보다 내 생각에는 한 30년 앞서서 얘기한 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군사력하고 무슨 하이폴리틱스, 고등정치를 가지고 국제정치에 대하지 말고 기능적인 협력을 가지고 국가끼리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하자. 이게 나는 안중근 의사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건데 성과를 많이 거둔 건 2차 대전 이후에 불합화입니다. 서불합화. 유로피안 코먼 마켓, 유로피안 유니언 이건 뭐냐면 기능적인 통합을 가지고 평화를 도모하고 공존 이걸 도모하자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바로 그 영향을 미쳤어요. 유로피안 코먼 마켓의 영향이. 그래서 남한 정부가 처음으로 좀 합리적인 통일 정책을 냈을 때 민족 공동체안 기본적으로 기능주의적인 접근이고
이게 햇볕 정책의 근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걸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요 굉장히 오래 생각했어요. 사실 70년대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안 두셨는지 모르지만 DJ가 옥중에 오래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감옥소에서 뭘 했냐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김일성하고 장구를 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신문에 난 거를 봤는데 나중에 어떤 본인이 강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주교육대학에서 해는 저 지나가주세요. 기원 지나갔죠. 문제 지나가고 고천 기원 들어올까지 뭐라고 그렇지. 밑에 보면은 김일성하고 장기를 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김일성도 수가 셌다. 그렇지만 결국 자기가 장기에서 이겼다. 이게요. 우리는 그냥 보통 말로 흘려진 얘기만 했는데 이거를 관심을 둔 사람이 두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시 여당이 아니고 여당 측에 있는 사람 하나가 시비를 걸었어요. 이 김일성하고 장기를 뒀다는 건 굉장히 불온한 생각이라고. 시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무슨 얘기고 관심을 아마 북한은 관심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90년대 말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서 햇볕 정책을 시작하면서 북한 측은 분명히 그 장기판에 관심을 뒀으리나 하고 생각합니다. 김일성도 어지간히 수가 셌지만 결국 자기가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안 하셨으면 좋았을 얘기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 햇볕 정책 굉장히 좋고 성과도 많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햇볕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들은 이미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합리적인 기능적인 영역의 성과가 정치라는 건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권력, 정치하고 권력의 영역으로 기능 영역의 성과가 쉽게 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유럽 통합에서도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능주의 같은 그런 설명이 나왔지만 결국은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지금 유럽이 봉착하고 있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찍이 유럽 통합 그 연구를 많이 하면서 유럽 통합이 진정으로 유럽 통합이 유럽 통합이 진정으로 성과를 낸다면 두 가지 통합이 되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하나는 정보부 통합하고 군 통합이 이루어지면 특히 그 정보부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참 유럽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 동맹관계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그 미국하고의 동맹관계, 일본하고의 관계가 잘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 하지만 이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 협력의 근본적인 이상이 인류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하고 맞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본을 대할 때 하고 북한을 대할 때 이중의 기준을 두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만행은 우리가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위안부 문제 등등.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리가 거론을 안 한다. 그러면 양쪽 간에는 보편적인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 하는 시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에 일본의 지식인들 중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입니다. 진보적인 지식인들한테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게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본하고의 인권 문제는 있는데 북한하고의 인권 문제는 없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는 제일 햇볕 정책의 어려운 면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현실의 운영에 있어서 실증적인 확인이 결함됐어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가설입니다. 북한하고 이렇게 그 기능적인 협력을 하면 긴장 관계도 완화가 되고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뢰도 쌓이고 북한이 점차로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갈 거다 하는 그런 그 가설인데 이 가설은요 현실에서 확인을 해야 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만든 얼개를 보여드릴 텐데 그런 확인은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 어떤 정부의 한 그 정책으로 밀고 나갈 때는요 이런 것 같은 걸 무시하기가 쉬워요. 무시한다는 게 뭐냐면 다 잘 되고 있다, 좋다, 모두가 잘 된다 하는 방향으로만 나가지 잘 안 되는 문제에 관해 가지고는 될 수 있으면 정보를 안 챙기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정보의 정치화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다음 해봐주세요. 요게 그때 제가 그린 얼개인데 이게 이제 햇볕 정책이 이제 평화 변형으로 나가야 하는 건데 그다음에 그 경제에 적용되겠죠.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식량 에너지 경제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면 사회도 변화를 할 거다. 주민 의식이 변화하고 사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체제 변화 욕구가 증대되고 아주 대단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경제가 회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북한 경제가 좋아지면 교류 협력이 증대되고 대남 적대 행위가 감소될 거다. 그 다음에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도 강화가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다 하는 거고요.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압력이 결국 뭐냐 하면은 북한 내부에 경제가 좋아지고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정치적인 압력이 될 거다. 그래서 정치적 내부가 갈등이 야기될 거다. 권력 투쟁도 이루어지고 개혁 테크노크라트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유일 지배 체제가 동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찬스죠. 이렇게 되면 교류 협력도 증가되고 남북한 신뢰가 구축되고 남북한이 평화 공존이 되고 결국 평화 통일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햇볕 정책이 잘 되는 경우입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 정부에서 정치적인 대안 세력이 등장되고 정책 노선이 수정이 되고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중국식 경제 개혁이 되고 자본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수용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긍정적인 포지티브 피드백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요. 평화 번영 정책이 자꾸 가속이 될 거다. 이게 피드백이 되면 여기 이 과정이 더 1층 추진이 되겠죠. 더 되고. 그러면 이건 아주 좋은 건데 반대 경우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반대 경우는 뭐냐면 경제 협력을 가지고 이게 오히려 정치 자금이 확보된다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대남 기구가 철저한 조정하고 통제를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회생이 되면 오히려 이게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군수산업에만 투자를 하고 군사 기술이 발전하고 미사일 핵 개발을 하게 될 거라서 현실을 드러났어요. 핵 개발을. 첨단 기술 협력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군사력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대남 혁명 역량이 강화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김정일 체제가 오히려 공고화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 자금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사회 불안이 해소되면 경제가 회상돼서 오히려 체제 공고화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쁜 방향으로 가면 체제 고수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민 불만이 심화되면 갈등 요소가 증폭이 되고 체제 동호하고 악화되면 오히려 강압적인 수단이 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쁜 피드백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돼요. 그러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햇볕 정책에 대한 국내외 반발이 강해질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건데 이 점은 거의 챙기지를 못했어요. 좋은 면만 챙겨주고 이런 점은 정치적인 대결의 문제가 됐지 합리적인 확인의 문제가 안 된 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쟁점에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에 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사실 확인에 관한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이거를 그렇게 제가 열심히 챙겨보려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가 되거든요. 고단 문제입니다. 고단. 이걸 영어로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에 한 건데 고단 메커니즘.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이제 송혜 씨가 평양에서 노래자랑 사회를 공유한 소감인데 결국 보니까 남북협력 무슨 공동수석에 남쪽도 작전이더라, 북쪽도 작전이고 중간에서 행사하는 백성들만 고생이다. 그러고 이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북한 정권이 처음 햇볕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내 생각에는 경계가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은 새로운 흡수 통일 정책이다. 독일의 선례도 있고 동북아파 예가 있는 걸 보면은 북한이 경계를 안 하고 햇볕 정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의 대응은 뭔가?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은 햇볕 정책을 자기네들의 통일 전략에 적응해서 쓰려고 그랬어요. 통일 전략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사회주의 대신에 민족을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나만의 적에 대한 사회주의 가지고는 거스를 게 없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햇볕 정책을 이용을 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남한에서 얻어내자. 그 다음에가 햇볕 정책을 이용하는 동안에 햇볕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한미 친북 세력 내지 남한 내 혁명 전략을 구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남한 내 안보 태세가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먼저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 후에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릴 수가 있다. 북한 측도 전략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요. 햇볕 정책이 전략적인 성격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장기를 뒀다는 말씀도 그렇게 장기를 두셨으면 그 말씀을 안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요. 공개 속상에서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공산 정권은 외부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 붕괴한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정권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연설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면요. 2006년에 멕시코 UN 에스캅 교통부 장관회의 교통물류 비즈니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건 유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안 하실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 북한 측은 결국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교류 협력, 기능적인 협력으로만 받아들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요. 신준영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쓴 개인적인 편지를 공개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분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90년대는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이분이 저한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햇볕 정책 초기입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난점을 얘기를 했어요. 신준영 기자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도우려고 했지만 저쪽에서는 수도꼭지를 좀 틀어주다가 자신들이 거기에 길들고 하는 수도꼭지를 장악한다. 말하자면 전략으로 생각할 거다. 자기네들이 장악하려는 의도로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발언이나 사건을 보고 우리 정부가 진정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기능적인 협력을 통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건가 아니면 햇볕 정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좀 아주 최악으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관계 갈등의 새로운 국면인가 경제력하고 문화적인 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허물려고 하는 것인가. 실상 저 생각은요. 북한은 DJ 대통령이 이런 말씀이 없더라도 북한은 이런 전략적으로 이해했을 거다. 이해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담 보여주세요. 반성을 아직 반성이 뭐냐? 그리고 햇볕 정책이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는 설계 단계부터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전략 개념이 되면 안 된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닌 사람의 개념으로 돼야 한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에이젠다가 아닌 휴먼 에이젠다가 돼야 하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요. 통일을 뭐 때문에 합니까? 요즘 중국 사람들하고 요즘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일이라는 게 결국 단일 국가를 만들어서 강력한 경제가 강하고 군대가 강한 이런 국가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활의 질이 더 좋아지고 도덕적인 수준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통일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한 10여 년 동안 그냥 그 민생 지원, 사람들의 그 먹을 거, 의료 사업, 교육, 교육의 기회, 또 인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 이런 정도로 순전히 민생적인 그 지원을 교류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정도로 아래로부터 통일 정책이 햇볕 정책이 아래로부터 그러고 나서 정상회담 같은 거는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대중 차원에서 충분히 교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회담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거가 조금 달랐던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뭐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소부화 자체가요 그렇게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남의 외투를 베낀다고 하는 전략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소부화 얘기를 꺼내지를 말자고 그랬어요. 꺼내지를 말고 저는 마태복음의 얘기를 쓰자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얘기를 빼도 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고 마태복음 55장 44, 45 이거 기독교 설교가 절대가 아닙니다. 그게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서로 원수를 사랑해라.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하는 것을 봐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옳지 못한 사람 똑같이 햇볕을 주고 똑같이 비를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나는 햇볕 정책의 근간으로 쓰다는 얘기였습니다. 남의 외투를 베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햇볕이나 비 같은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가자 하는 개념으로 하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에이젠다가 되지 말고 통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갈등이 돼요. 통일 문제를 앞세운다든지 무슨 통일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을 하자 하는 서로 경계를 하게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정권이 이미 굉장히 자리를 잡은 권력 체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관두자, 그런 거를 그만두고 뭐 식품, 영양, 건강, 의료 혜택, 직장, 환경, 교육, 선택의 여지 확장, 인권까지 이런 문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교류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통일을 포함한 어떠한 정치적인 안건과도 연관이 안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큰 역사적인 변형, 큰 정치적인 변형은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인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스탈린, 히틀러, 무슨 모택동,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 경험은요. 제가 알 수 있는 한은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역사를 정하는 거, 역사의 방향을,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몇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마태복음에 나온 방향으로 햇볕 정책이 추진됐으면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북한 같은 나라는 최고 권력자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하고 반론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지원하고 의료 지원하고 하는 거는요 민간 차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적시자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최고 지도자들끼리 협력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최고 지도자들끼리 협력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되버려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되지 민중 차원으로는 이게 될 수 있을 리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양쪽 권력자들이 민중 차원으로 이게 안 가도록 차단을 할 겁니다. 햇볕 정책에서 반성할 점 같은 게 교류 지원 그 대신 반대로 교류 지원을 하면서 통일이나 이런 문제는 거론을 안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 지원은 그 대신 철저하게 민생을 지원할 때는 본래의 뜻에 맞도록 추진돼야 합니다. 투명하게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실수주의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주민은 물론 외국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리고 교류나 지원 큰 차질이 없는 방식으로 인권의 문제는 항상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화를 내든지 그러면은 말을 덮더라도 우리가 늘 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건 제 편견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고 생각한 데는 몇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 이천심,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역사하고 정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끝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가능한 한 어려운 말은 안 쓰고 가능한 한 평소에 제가 우리 학생들을 속여먹는 그런 강의를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 이거는 다 끝났고